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암하고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더 하더라고요. 전자파가 어떻게 암을 일으키느냐. 이것도 정확한 이 과학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암세포와 전자파의 산소에 숨겨진 비율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뭔가 하면은 2011년 2월 24일 이탈리아 대법원은 전 바티칸 라디오 운영위원자 로베르토 추기경에게 유죄 선고를 했다. 라디오파로 환경을 오염시켜 공해를 유발했던 이유다. 바티칸이 40개 언어로 전 세계에 보내는 방송은 도시외곽 주민들이 둘러싼 1000에이커에 58개의 이 로마 바티칸의 주변에 안테나가 서 있어요. 근데 이 로마 바티칸에서 많은 40개 언어로 전 세계에 보내는 거예요. 라디오 보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방출하니까 그곳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전자파로 어린이 백혈병 유발 및 자신들의 건강을 파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로베르토 투치 추기경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유죄로 기소가 됐어요. 유죄로 기소가 됐고 그리고 바티칸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던 로마 검찰청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유죄 선고까지 됐는데 요청에 따라가지고 자이라 세치 판사는 밀라노 국립암연구소에 공식 조사를 지시했는데 2010년 11월 13일에 발표된 조사는 충격적이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십시오. 97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바티칸의 라디오 안테나가 집단으로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6 내지 12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1세부터 14세까지의 아이들은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아이들보다 8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또 안테나로부터 6 내지 12km 이내에 살던 어른들의 백혈병 사망률은 멀리 떨어진 곳의 거주자보다도 거의 2배가 7배 달았다. 분명히 이게 안테나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뭐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발병률이 8배가 됐고 여기다가 뭐 6 내지 12km 어른들도 보십시오. 스웨덴에 또 재밌는 이야기. 이것도 그 논문에서 내가 그 책에 나온 논문을 찾아봤어요. 정말 그러나 이 스웨덴에서 이 논문을 낸 이쪽에 보면 이거예요. 카로린스카 인스티튜트. 이게 뭔가 하면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선정하는 곳이에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나온 논문이에요. 이 영국 카로린스카 인스티튜트. 여기서 나온 논문인데 폐암이 말이에요. 쭉 증가하다가 갑자기 팍 증가하죠. 폐암 사망률, 데스 레이트예요. 피부암 사망률도 갑자기 팍 증가해요. 왜 저렇게 폐암 사망률과 스웨덴에서 증가하느냐? 여기 봐요. 팍 증가하잖아요. 왜 그러냐? 바로 이때 FM 라디오와 TV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스웨덴 오르잔 홀버그와 홀레 요한선 20세기 후반 49개에서 악성 흑색종, 방광암, 대장암과 함께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놀라울 정도로 계속 상승했으며 전체 암 발생률은 인체 라디아파 노출 변화에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증가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내가 파져봤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당국대 하미나 교수라는 사람이 뭐 서울대 교수, 뭐 충남대 교수, 곳곳에 이제 한림대 교수도 있고 뭐 AM 라디오 송출소 주변에 2km 이내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20km 이상보다 백혈병이 2배 이상 높다. 이 사람이 좋은 학술지에서 미국의 아메리칸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 여기에 실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31개 AM 라디오 송출소에 그걸 한 거죠. 그리고 방출의 에너지까지 다 했는데 다행히 그나마 이게 지금 내암과 유아암은 관련성이 안 보인다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방송국 안테나 주변에 산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러면 암을 유발하느냐? 왜 전파가 저렇게 이런 문제를 유발하느냐? 이거는 벌써 이 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3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이라는 것은 산소 결핍이 되고 산성도가 높은 세포에서 시작된다. 이걸 규명해가지고 봐요. Cancer grow in oxygen deprived acidic tissue에서 시작된다고 했던 오토 워버거 이 사람인데 암세포와 산소 결핍이 나옵니다. 종양의 기원에서 원인 있는 요소는 산소 결핍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각종 암들이 다 뭔가 그 세포의 산소 결핍이다. 라고 워버가 제안했다.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산소 부족은 초기 암세포의 생존에 이점을 준다.
산소가 부족하면 암세포가 잘 자라네. 암세포에 엄청난 양의 젖산이 축된다. 이 젖산이 축적되니까 뭔가 하면 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햄이라 불리는 화학물질은 철이 결합된 포르피린이며 똑같은 지금 포르피린 이야기예요. 그것을 포함하는 효소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호흡을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 뭔 산소를 전달하게 하는. 오늘날 그것은 시토크롬 산화효소로 알려져 있다. 이 업적으로 우버그는 193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바로 이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포르피린이 또 이 시토크롬 산화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지. 철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아까 봤지만 헤모글로빈도 되고 산소 전달에 다 관여되는 거지. 근데 왜 그러면은 암세포에 산소가 부족하고 저산이 축적되느냐?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암이나 당뇨나 뭐 똑같은, 아까 또 나왔던 거지. 이 글루코즈라는 것이 돌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으면은 글루코즈가 되고 글루코즈를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데 미토콘드리아로 안 되고 그냥 그 글라이콜라이시스라 해가지고 이 저산이 되는 거지. 저산이 되면은 에너지가 적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산소가 부족할 때는 빨리빨리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선수 같은 달리기 막 하고 나면은 몸에 저산이 꽉 차는 거지. 근데 나중에 있던 그 저산이 다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일로 가는 거지. 바로 여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하나는 이 두 개, 하나는 32개가 나오죠.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관여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시토크롬 산화효소죠. 이 시토크롬 산화효소를 바로 이 전자파가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 전자파가 햄의 이상 기능을 주고 이거 결국은 뭔가 산소 결핍을 되고 각종 이제 유방암, 전리선암, 뭐 갑상선암, 폐암, 백혈병 다 여기 돼. 그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게 우리 햇빛 알레르기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봤던 거지. 햇빛 알레르기는 포르피린에서 햄이 될 때 그 햄이 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거지. 요게 방해되는 거지. 방해되니까 전자파나 화학물질이 포르피린이 햄이 되는 거를 못 되게 해가지고 그리고 유전형질로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못 되게 해가지고 동축되니까 피부에 생기는 건데 얘는 뭔가 하면은 적은 돼요. 됐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자파가. 작동을 못하게 해가지고 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저산소를 유발하게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저자가 자기가 그 미국의 의학 통계를 가지고 이 암과 당뇨와 심장병의 그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나라가 크니까 전기가 보급될 때 빨리 보급된 주가 있고 소위 말하는 동부나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빨리 보급됐고 촌동네는 늦게 보급된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통계 데이터는 다 있는 거죠, 얘들이. 1931년도에 미국의 주별로 도시는 또 같으니까 도시는 빨리 보급됐으니까 전기 보급률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촌 지역의 이 전기 보급률하고 심장병을 해보니까 전기 보급률이 말이에요. 밑에는 이 심장병 사망률이에요. 레이트 오브 루럴 하트 디지즈.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죽은 사람,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 숫자고 위는 뭔가 하면은 전기 보급률이에요. 그 전기 보급률이 높을수록 뭐냐? 훨씬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전기 보급률, 그것으로 심장병 환자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보면 미국의 저기 뉴멕시코라든지 아리조나, 뭐 미시시피, 아켄사스, 오클라호마 뭐 이런 데 하고 뉴욕, 매사추세츠, 뉴저지 이런 데 하고 또 다른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증명하기 위해서 1940년대 보면 똑같이 전기 보급률과 심장병 사망률하고 아주 잘 이렇게 일치하게 보여줘요. 결국은 뭔가 하면 전기 보급률이 높을수록 심장병 사망률이 높다. 이 전자파가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산화효소를 방해하고 심장의 산소 부족을 유발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 당시는 뭔가 하면은 전선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아주 저주파예요. 전선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전선에서 생기는 자기장에 대한 영향을 별로 생각을 못 한 거죠. 지금은 그걸 생각해 가지고 삼선으로 하고 하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보다 더 문제가 뭔가 하면은 무선 통신, 휴대폰 이런 문제도 해요. 당뇨병 보십시오. 이것도 31년에 당뇨병 10만 명당 이 사망률을 보면은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게 40년도 똑같은 거죠. 전기 보급률 높을수록 당뇨 사망률 높게 되고 결국은 뭐냐? 이게 혈당 증가를 시켜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뭔가 암도 마찬가지.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 이게 뭔가 뭐 캔서로 인해 가지고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전기보급 낮은 주가 이제 훨씬 더 낮은 거죠. 이게 높으면 사망률이 올라가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이제 증거 자료로 내놓은 거예요. 또 재밌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장수하고 이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전자파하고 이 장수 비결.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물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소식과 말입니다. 동면, 겨울잠을 자는 거, 그 다음에 소식하는 거. 이게 장수 비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또 하나의 장수 비결이 뭐냐? 전자파를 살짝 쐬면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동물 실험이 있어요. 동물들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약하게 이 전자파를 쬐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산화 전달 효소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비실비실 되면 오래 사는 거예요. 비실비실 되면서. 이게 약한 전자파는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지게 장수하게 한다. 그 다음에 지난 160년 동안 계속 강해지는 전기로 인해 생명 활동이 가벼운 가스 상태가 돼요. 약간 반 좀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제대로 활동을. 우리는 지금 조상보다 더 오래 살지만 생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도 몸에 이 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래 사니까 이래 사는구나. 아침에 개돌되면서 이래 사는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 결과 보면 일본에서 말입니다. 100살 넘는 고령자가 수가 25년 만에 4배가 증가했고 여성은 6배. 하지만은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은 유방암, 대장암 발병률 2배, 폐암 3배, 심장질환 40%, 당뇨병 80%. 그 수명도 길어졌지만은 질병은 증가해요. 안 죽고 살아나면 오래 사는 거지. 여기에 이 책에 나오는 그 래퍼 중에 재밌는 게 하나 뭔가 하면 이것도 스웨덴의 최고령자 나이 변화가 갑자기 69년도에 칼라 TV에 들어오고 UHF TV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다 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명도 나오는데 이명 이야기도 다음에 기회 되면은 그 전자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자파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때 다시 얘기해요. 이걸 보면서 왜 방송국에 이상한 사람이 자기 귀에 도청장치가 달렸다고 뛰어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이해가 돼요. 미친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휴대폰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에서만 그걸 소리로 바꾸잖아요. 우리 귀에도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태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귀가 어떤 작동이 하는가 하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귀에 이제 고막을 두드리잖아요. 이 진동,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이 물리적인 현상인데 이걸 누르면은 압전 현상이라가 누르면은 전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휴대폰 이런 거 다 누르면 이게 압전이 돼가지고 전류가 되는 거죠. 우리 귀도 말이에요. 이게 진동이 하나의 전기로 바뀌는 거지. 오디터리 너브 캐리어 일렉트리컬 메시지. 우리가 귀에 이게 진동을 주면은 이 진동이 전기가 돼가지고 우리 뇌로 전달해가지고 소리 들리는 거지. 이게 원리인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동물이 진화해 올 때 원래는 뭔가 하면은 물고기의 옆줄에서 이 전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세한 초미세 전파를 수신하면서 물에 흘러가는 것들을 알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물고기부터 이렇게 진화해 올 때 일부의 사람들은 뭐냐? 태화가 덜 된 거지. 이 기능이 태화가 되고 고막을 두드려 가는 태인데 그리고 우리 몸은 말이에요. 우리 적었잖아요. 방송을 내가 녹음해서 듣는 내 목소리하고 내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뼈가 진동하기 때문에 뼈 진동도 하나의 이게 전류를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달라지잖아요.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여기 쭉 나오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어마어마한 이 주파수가 라디오파라든지 이게 지금 우리 무슨 와이파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소리로 들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특히 어린애까지. 애들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지가 그렇게 계속 들었으니까. 이게 원래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큐바의 하바나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한때 말이에요. 전파 테러를 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미 영사관에
그 전자파를 계속 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신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모스크바에서 미 영사관의 전자파 테러는 옛날 이야기고, 그 큐바 하바나에서 있었던 그 전자파 테러, 상하이에서 미 영사관에 있었던 전자파 테러, 이런 거는 최근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게 나와요. 전자파로 가지고 계속 쏘면은 질병에 걸리게 하는데, 에너지를 좀 많이 주는 거죠. 많이 주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요.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그 전자파를 약하게 우리가 느끼면은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자파가 계속 많아지니까, 인공전자파가 이명이 계속 증가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명을 그냥 자기가 신경쇠약이니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그 무지의 세상에 버려진 인권과 환경이라. 이게 보면은, 이게 96년도에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의 뉴욕하고 곳곳에, 이게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이제 휴대전화가 대중화될 때, 이때 보면은 갑자기 말이에요. 뉴욕 같은 데는 이 사망률이, 그때 이 사망률이 한 40% 증가했다는 거예요. 시카고도 그렇고, 그 말고 책에는 곳곳의 도시에 이 사람이 그 통계를 가지고 다 조사를 했어요. 이게 다 뭐냐? 그때 이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것도 인플루엔자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죠. 라디아파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 생기고, 홍콩 독감, 아시안 독감 나오는데, 휴대전화를 딱 시작할 때, 그때 그 도시에 사망률이 확 늘었던 그것들하고, 이거 보면 또 있어요. 또 하나 이게 보면은, 81년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나 신체적 성장 과정에서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밀레니얼 세대. 그 세대는 20대 후반이 되어서는 전례 없는 건강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이 세대의 건강은 27세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 3년 만에 수많은 의학적 질병 변화의 광범위한 확산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이 사람이 했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 자료를 어디서 인용했는가 하면은 그 미국의 의료보험회사 브루실드 브루크로스라고 그거 있는데, 거기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봤어요. 이건 이 책에 나온 게 아니에요. 보면. 미국에서 그 제너레이션 X 세대라 해가지고 65년도부터 80년까지 출생을 제너레이션 X라 하고, 81년도부터 96년 이 사이를 뭔가 하면 밀레니얼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15년씩 따라가지고 이걸 분류를 하는데, 78년도부터 80년 사이에 출생한 X 세대하고 81년하고 93년도 사이에 출생한 이 밀레니얼 세대, 바로 3년 차이예요. 3년 차이가 뭔가 하면은, 밀레니얼 세대는 한 15세, 16세, 17세 이럴 때, 자기가 한참 자랄 때 휴대전화가 대중화되었고, 얘들은 뭔가 하면은 다 자랐을 때 그때 됐는데, 요 두 세대의 건강을 비교하니까 12%나 차이 나더라. 비헤이비얼 헬스, 카디오바스큘라, 심장 문제, 이게 엔도크린, 호르몬 기능 같은 이런 거 다 달라집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고 미국에서는 이걸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때 말이에요. 이리디움 폰이라 해가지고, 이리디움 폰은 뭔가 하면은 위성으로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휴대폰은 뭔가 하면 이 셀타워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리디움 폰을 1998년 9월 23일 66개의 이리디움 위성이 상업적으로 시작한 거죠.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배 타는 사람들이라든지 북극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 셀폰이 없는 데에 있는 사람,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을 수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개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통하는 날 98년 3월 9월 23일부터 2주 동안 수천 마리의 경주용 비둘기가 사라졌다. 다 사라지고 야생 조류도 날지 않았다는 사실에 짤막한 언급만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 98년도 이걸 시작해가지고 99년도가 이게 망했어요. 이게 손님 별로 없으니까 이성이. 근데 이게 군에서 이걸 인수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 보면은 98년 10월 1일 나는 6개 나라에 있는 57명의 정기적으로 민감한 사람들과 연락을 했다. 이 사람이 그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또한 2 지원 그룹을 조사했고, 이들에게 봉사하는 2명의 간호사와 1명의 의사를 인터뷰했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정기적으로 민감한 사람 중 86%, 대다수의 환자와 지원단체 회원들은, 그 중에 이제 대다수의 환자와 지원단체 회원들이 정확히 9월 23일 날 병에 걸렸다.
그들은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불면증, 코피, 심장박동, 전식발작, 이명과 같은 전형적인 전기질환 증세를 보였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위성에서 뭘 달래 하면은 그걸 느끼는 모양이라요. 한 사람은 수요일 아침 일찍 칼이 그녀의 뒤통수를 관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추적 결과 이들 중 일부는 3주까지 극심한 질환에 시달렸다.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1998년 9월 23일 갑자기 후각을 잃었는데 아직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수한 98년 사망자 통계를 보니까 이때 2주 동안 사람 사망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성에서 쏘는 이 전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위성이 지구 전자기장을 결혼하고 있대. 지금 2만 개의 위성이 위에 올라가서 500만 와트의 각각 하나가 500만 와트의 빔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 말입니다. 그 차에 내비 있잖아요. 내비 그 원리가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쏘아 올린 위성 3개가 그 무료로 주는 거지. 무료로 서비스 해준다는 거지. 무료 그 사람도 돈 안 받고 그 위에서 3개를 이렇게 해주면은 위치가 나오는 거지. 지금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각종 지금 위성이 올라가 있고 결국은 내 차도 그걸 받고 있다는 거지. 내 차가 받고 있다는 것은 내 몸도 수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뭔가 하면 이게 스카이 웨이브, 그라운드 웨이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폰은 그라운드 웨이브, 땅에서 쏘는 거예요. 스카이 웨이브는 뭔가 위로 솟다가 내려오는 거지. 우리 텔레비, FM 이런 것들은 위로 쏘가지고 내려오고 또 위에서 쏘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무선 통신 기술로 인한 지구와 우주의 비상사태에 주목합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한국 독자들에게 적어준 마지막 내용을 제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난 세기 동안 전파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보다도 더 많은 인류를 병들게 하고 목숨을 앗아갔다. 지금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책의 12, 13, 14장에 기록하였듯이 심장질환, 당뇨병, 암은 19세기에 인간이 만든 전기가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는 매우 드문 질병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질병은 휴대전화, 중계기 안테나, 방송탑, 레이더 기지국, 보안 시스템, 베이비 모니터, 무선 컴퓨터, 기타 무선기기 및 기반 시설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방사선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의 소중하고 연약한 생명계를 침수시킴으로써 주로 발생한다. 생명계에 필요한 에너지는 이 책의 9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호흡하는 공기뿐만 아니라 지구와 하늘로부터 우리가 흡수하는 전기에 의해서 공급된다. 저도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모든 생명은 물, 공기, 음식으로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 새로운 지금 우리가 몰랐던 전기가 공급되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 전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몸을 순환하고 모든 장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그 전기의 원천은 지구를 둘러싸고 태양에 의해 충전되어 고전압을 공급하는 이온층이다. 우리 위에 있는 이온층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지구의 생명체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원천을 수많은 위성과 지면으로부터 방출하는 전자기 방사선으로 오염시킨다면 우리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할 것이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천문학자들은 태양과 이온층 사이의 에너지 순환을 연구한다. 천문학자는 그걸 하지요. 대기과학자는 이온층과 지구 사이의 전기 순환을 연구한다. 한의학자들은 우리 몸 안의 생명전기 기순환을 연구한다. 지구물리학자들은 지구의 전자기 방사선이 이온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지구에 갖고 있는 이 전자기가. 하지만 아무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있다. 아무도 그 원천의 엄청난 전자기 오염이 그것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새로운 이 환경 분야, 새로운 환경 전문가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2020년 현재 하늘에는 수천 개의 통신위성이 떠 있고, 땅에는 수백만 개의 전자파 중계기와 수십억 개의 칩과 안테나가 내장된 전자파 방출기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이제 우리는 이 미생물에 대한 집착을 넘어,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예요. 이 미생물에 대한 집착을 넘어 무선 통신 기술로 인한 지구와 우주의 비상사태에 주목해야 할 때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 뭐 여러 개를 보고 난 뒤에 우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 그 환경권이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환경권이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느냐? 사람을 보호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사람을 나쁜 사람, 나쁜 놈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계속해서 규제하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환경부가 사람을 보호하고 이 자유주의 이 시장경제 국가에서 뭘 해야 되느냐? 헌법이 명시된 이 환경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 단체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환경권 보호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요. 제가 이런 책 몇 개 번역하고 나니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똑같은 감염증 환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no hide to place. 숨을 곳이 없는 거지. 근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권 보호 문제.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기후변화 진실 문제. 지금 엉뚱한데 지금 뭐 탄소 중립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는 지금 인권은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환경권은 지금 벌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미국에 지금 250만 개의 댐과 보고가 있는데 우리나라 4대강 보호 16개 만들었다고 지금 생 난리를 치고 있는, 이거 국토 선진화를 해. 이게 4대강 사업이 다 국토 선진화예요.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려고 그러면 국토를 선진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려고 그러면은 제 유튜브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단체도 만들어가 활동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